네,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왔다가 또 그쳤다가 하는 날씨 속에서 또 오늘 전각의 또 다른 매력, 내가 글씨에 생각하는 부분과 또 그림의 딱 중첩이죠. 이걸 보통은 이제 보통 로고 타입이라고 하는데, 로고의 어떤 그 상징성, 우리가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그 전각의 갑골문의 사람 인자가, 사람 인자의 다양한 옆모습, 앞모습을 따면서 한자가 조금씩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올림픽, 화장실, 그런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로고의 상징. 그다음에 올림픽,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이지만은 그 종목을 각으로 새기기도 했던 게 있는 북경 베이징 올림픽,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동계올림픽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그 글씨가 가지고 있는 정형성에 조금 탈피해서, 우리가 특히 한글이 가지고 있는 정형성은 과연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어디까지가 그림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대전 여기 묵지회 했던 전시 중에 제목이 대전의 인물을 보다라는 주제로, 저는 또 마침 그때가 이제 김호연제, 동춘당 선생의 증손부 소대원 송요화라는 인물의 부인으로. 근데 지역이 약간 홍성에서 시집 왔다고도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쉽게 말해서 제 나이로 보면 작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41살에 요절. 슬프죠. 진짜 옛날에는 솔직히 60 살면은 막 동네 잔치를 막 벌이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뭐야대로 병원 체계가 그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김호연제라는 시가 또 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3대 시인이죠. 여류 시인이죠. 허난설원도 계시고 또 이제 신사임당도 계시는데, 우리 대전에 가까운 대덕구 송촌동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증손녀뻘 되는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신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송요화라는 인물의 이제 부인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조선시대라고 해서 이제 유교의 어떤 정신적인 그 지배 사상이 남존 여비가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 분출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특히 그때 이제 한글 소설류가 발달되면서 써는 그런 글씨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대전 인물에 보다 했을 때 김호연제 시를 가지고 이렇게 8개 시를 골라서 이제 새겨본 겁니다. 그런데 좀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전통 각을 하신 분은 이게 뭐냐, 또 뭐 디자인 하신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글씨, 그때만 해도 이제 글씨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냐 없냐, 제가 이제 화두가 이 전시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시를 가지고, 봄밤이라는 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보면, 여기 이제 숲이 있잖아요. 숲인데 어때요? 숲 같아요? 아이, 제가 했다고 그냥 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비판적인 사고로 비평을 해보셔봐.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글씨에다 배경이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 디자인이라고 하면 숲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숲이라는 부분은, 요 시옷은 산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자, 그러니까 글씨를 파자를 많이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자는 물줄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줄기가 내려오면 어느 갈래로 가면서 이렇게 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숲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자를 길게 할 거냐, 피읍의 밑에 획을 길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돌이 지금 3.6cm 한 치 2푼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 쉽게 말해서 3.6cm예요. 예. 여기 여백이 없으면 안 돼. 음각으로 새겨서 배경을 빨갛게 해가지고 여기 달 하나 이렇게 멀리 하나 해놨잖아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공간감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기 달이 없었다면 답답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멀찌감치 있는 다리에 살짝 있고 숲에 나무를 이렇게 이제 새겨서 이제 중첩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서 위에 중간에 공간이 여백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글자를, 특히 로고 선생님들도 이제 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로고 타입을 만들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켈리를 가르칠 때 꽃이면 꽃 여러 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꿈이면 꿈 길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길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이고 밑에 숲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이제 깨트려서 한 건데 돌이 좀 좋아 보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금색 좋아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일반 요령석에다가 새긴 다음에 판 글씨에다 먹을 입혀요. 그 다음에 이제 겉에 묻은 거는 싹 닦아내고 다시 아크릴 펄 달리는 아크릴 물감 있죠. 금색 아크릴 펄 반짝거리는 거, 그거를 문구점에서 사서 탁본용 망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먹 대신에 배경을 닦은, 그래서 약간의 이제 글씨가 검은 글씨가 잘 보이고,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검은 획 안에 좀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씨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또 옆에 측관을 하잖아요. 홀로 여기는 이제 왼쪽부터 간 거 아니고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왔죠. 옛날 방식으로. 네, 이렇게 했었는데 보시면 이 측관용 글씨도 정각의 측관용 글씨도 기초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민체를 많이 쓰다 보거나 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거를 내가 이 주어진 길이, 이거는 8cm거든요, 세로가. 그러니까 거기에 4줄을 할 거냐 3줄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총 3면만 있는 건데 글자 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면은 안 판 거예요. 그래서 한 면은 빼버린 거죠, 여기 지면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은 이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인물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고, 이게 만약 이건 제 머릿속에서 이제 숲이라는 글씨를 할 때 먼저 이 시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봄밤 춘향 홀로 소나무 숲 아래에 서 있으니 연못엔 오직 달빛. 그죠? 달빛이 또 저의 마음을 때린 거죠, 지금. 달빛만 비추이네. 맑은 이슬 젖어들물 잊었으니 봄밤은 삼경이 되려 하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밤 다음에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뭐냐면, 여기 지금 제목은 봄밤이니까 여기 인면에다가 봄밤을 새겨도 되긴 하지만 말 그대로 한 글자씩만 파기로, 8개의 시 중에서 한 글자만 파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소나무를 뭐 당연히 새겨도 되는데, 소나무는 말 그대로 소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 거지만 소나무 숲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많은 그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숲을 어떻게 본 거죠? 나무 목자도 어때요? 나무 목자 하나면은 뭐예요? 나무 목인데 나무 목자 2개면 뭐예요? 숲을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다는 뜻이 되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 숲 빽빽할 삼이 되는 거죠. 삼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숲이라는 이미지를 여기다 넣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과연 이 표현 요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숲이라는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똑같은 글씨에 실측을 해가지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숲이라는 글씨를 다양하게 이제 짜내야죠.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전체 시 내용의
숲이라는 글씨를 주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솔직히 연못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연못도 넣어야 되고, 막 선생님들 솔직히 또 하라고 하면 또 착해가지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연못도 넣고 싶고, 소나무도 넣고 싶고, 이슬도 넣고 싶고, 막, 그러죠? 다 알아. 아,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그런데 포인트를 찾으라 이거죠. 포인트 찾는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글씨의 포인트나 특징은 이렇게, 이게 좀 솔직히 이건 제 생각인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또 이 숲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작가적인 관점이나 개인 심정의 변화에 따른 그 글씨의 변화를 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그런 그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들이 그 이렇게 하나 새겨 놓으면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연관성으로 탁본은 탁본대로. 그래서 그 글씨가 주는 느낌을 또 이어서 옆에 보면 또 꽃자가 있잖아요. 예. 감춘이잖아. 느낄감자, 봄춘자. 한자로 얘기하면 감춘인데 봄을 느끼다. 한글로 풀어보면 달이 희니 온산 고요하고 꽃이 피니 온갖 나무 향기롭네. 봄 근시 마득히 취하려니 어느 곳이 내 고향이더뇨. 이렇게 보면 저는 여기 달도 있고 산도 있고 지금 한 글자씩 있죠. 지금 시 내용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향기도 있고 봄도 있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꽃을 취했지만 선생님들은 달을 할 수도 있고요. 산을 할 수도 있고요. 꽃 했고 여기는 나무 했고 봄 이렇게 이 시를 가지고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이 주제 타이틀을 꼭 꽃으로 안 해도 된다. 이건 이제 시안인 것 뿐이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이걸 이제 한 번씩 우선 넘겨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적으면 돌 면적에 따라서 탁본의 부분을 어느 면적을 차지할 것이냐 글자 수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길수. 왜냐하면 파다가 모자르면 참 낭패예요. 그래도 돌 하나에 끝내야지. 그렇다고 돌 두 개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 4면을 가지고 3면으로 새길 거냐 2면으로 새길 거냐 4면을 다 채울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넘겨보시면 이제 4면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2글자니까 저는 향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향기에다가 이 향자는 꽃 구조긴 한데 장미꽃 구조가 이렇게 꼬불꼬불 계속 그 모기향처럼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를 현상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네모의 그 공간의 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하셔야 돼. 그냥 막 쓰지 말고 색일 면적 돌 크기 저번에 갑골 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색일 크기가 작든 크든 그거를 네모를 치고 난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공간 안에다가 이제 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향자를 키우고 기자를 작게 했지만 글씨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내면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로로 팠어요. 여기 보시면은 복숭아꽃 어지러이 흩날리고를 전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지만 우리는 가로글씨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여기 지금 나무가 있죠. 이렇게 세 번째 이건 이거 시옷인데 2개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이죠. 여기 막 나무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이거 솔직히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실토하는 거지만 거기에 금이가 있었어. 돌에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금 같네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이런 돌이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돌하고 스토리 약간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면 향기인데 나무 그래 여기다 한번 새겨주면 여기는 이제 어차피 타이틀이니까 첫 번째 향기에 납이 있는 거는 근데 여기서부터 쭉 되면서 이 공간을 먼저 깨진 금간 부분 깨진 건 아니고 금이 갔으면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나뭇가지처럼 새겨주면은 퀄리티를 좀 높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이거 뭐야 깨졌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깨진 것을 나는 여기 좀 자연스럽게 여기다 넣으면 훨씬 좀 분위기가 살죠. 그래서 요 내용의 부분에서 여기는 이 향기라는 가지고 봄의 회한이라는 춘한이라는 그 시 내용에 저는 여기 향기를 넣습니다. 복숭아 꽃전은 저번에 했고
봄도 있었지만 봄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향기로 했던 거고요. 여기 길도 보이시죠? 길, 예. 법천을 찾아서 방법천 이렇게 내면에서 길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여기 길자 보시면 그대로 기어가고 이 사이에 리을이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것을 약간의 이제 산 같은 느낌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 펼쳤어. 예, 사람이 이렇게 이제 스타트 이제 등반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에 의해서 그 공간감에 위에 새가 날아간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양각도 옛날에 양각을 먼저 많이 팠거든요. 근데 음각이 주는 효과가 상당해요. 그 빨간 바탕에 하얗게 새겨져 찍혀져 나오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막 거시기야 막 터지면서 찍혔을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처음엔 선생님들이 색에다가 뭐 소위 말하는 삑살이 났다고 막 어떡해요 이러면 그거 다 나중에 보면 인기응변으로 고칠 수도 있어.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고 난 다음에 최후의 방법으로 밀더라도 사포로 밀더라도 우선 끝까지 해보시는 것이 방책이야. 그래서 이렇게 길자를 가지고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리을 첫 번째 꺾여지는 부분에 꼭지 하나 올라와 있는 거 보여요? 여기 길자? 네. 여기 길. 두 번째 꺾여질 때 길 하나 꼭지 하나 올라와 있는 거. 그 앞에 먼저 간 사람이에요. 여기 보여요? 먼저 간 사람 하나 있어요. 보여요? 맨 위에. 아, 맨 위에 그러니까 그 보이죠? 네, 네. 이거 저 지금 발견한 거요. 나 지금 2년 만에 발견한 거네. 의도적인 게 아니세요? 하다가 이게 격변이라고 해서 네. 때리다가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그거 보면 약간 답설 놔준 거 네. 눈 덮인 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뭐 걸음걸이를 하지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 먼저 올라간 사람 같잖아요. 또 인제 본게 그러네요. 어찌게라. 예?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이런 것이 이 음각의 정말로 양각은 또 살을 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획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양자에서 점만 없으면 앙자가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조금은 달라도 음각을 꼭 깊게 파야지만이 그게 아니고 뭐 오돌토돌한 요 효과나 어차피 기역자에 점 하나 있으면 도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도흔이에요. 흔적이다 보니까 기역과 이자를 먼저 기둥을 먼저 하고 리을을 처음부터 굵게 파지 않고 얇게 파면서 점점 내 쪽으로 올 때 사람이 스타트할 때는 굵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말 그대로 김호연제께서 법천을 찾을 때 소매를 이어서 성모퉁이로 나가니 길을 찾아 오솔길을 휘 돌아가네. 법천이 머지않으면 알겠거니 산빛이 눈 속을 열리는. 저는 이거 볼 때 법천이 머지않았다. 저는 시인도 아니지만 이 느낌은 3인칭 뭐 말 그대로 관찰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법천이라는 곳은 내 마음의 이상향, 무릉도원. 예. 여기는 앞에는 길을 찾아 오솔길을 휘돌아가네는 말 그대로 정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지 않았지만 그거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의 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뭐 멀어서 못 와요. 저기 옛날에는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봐봐요 그 느낌의 그 근원은 뭐냐 산 빛이 눈 속으로 열리는구나.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면서 길자의 어떤 조형 원리를 찾아서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새기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길자를 여러 가지 놓겠지만 결국은 이 시를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이 시를 남겨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해봤고 여기도 소매를 때 가로로 해봤고 길자도 옆에서 이렇게 돌려서 새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시옷 같은 거는 산을 표현한 거예요. 멀리 있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더 머리 아파요. 그냥 판본체나 이거 뭐 내가 쓰는 길자로 그냥 파면 돼. 근데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도 여기가 이제 이게 좀 김호연제
시 중에서 네. 산심이라는 시가 제일 좀 유명하거든요. 김효인지가 심사임당 시예요? 아니요, 김호윤재 씨라니까요 지금. 김효인지 시. 신사임당이고 김호윤재는 김호윤재예요. 그래요? 예, 헌안설은 헌안설이고. 이게 저건 우리 작년 했던 예, 예, 그래서 저기 대덕구에 그 김호윤재 여성 미술대 그 휘호대회가 예. 생긴 게 이제 김호윤재를 조명하자. 동춘당 선생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김호윤재라는 분이 3대 여류 시인이지만 약간 다른 두 분에 비하면 조금 그래서 우리는 좀 대덕구를 뭐 살진 않지만 같은 대전이니까 이런 분들을 조명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읊어보면 예, 산심이라는 아주 느낌이 참 좋아요. 산이 깊어 속세 거리끼지 않음을 사랑하나니 문 닫고 쓸쓸히 물과 구름 사이에 있노라. 황정경을 읽고 남에 한가로이 일이 없고 검은고 줄을 당겨보니 춤추는 학도 한가한 듯하네.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게 그 자연이라는 곳에 살면서 생각의 그 범위를 알 수가 저는 좀 느껴보죠. 왜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시대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읊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이 춤을 춘다. 황정경을 읽고 또 한가한 듯 일이 없어서 검은고를 한번 튕겨보니까 어느샌가 학이 날라와서 그 음률의 곡조에 맞게 또 학이 또 고고하잖아요. 또, 예, 또 마침 또 여기 학하면 또 제 박정 선생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학자만 진짜 디자인 많이 한 것 같아. 예, 그런데 또 막 하고 싶어져 막. 한 25개 막 했는데 네. 또 없을까 막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학자지만 거의 쌍학이죠. 머리 시키면서 입이 2개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림으로 가도 안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라는 부분에서 히읗과 아자의 머리와 부리, 또 히읗에서 꺾여져서 이응까지 쓰기 전에 가로액이 넘어질 때 날개 쭉지, 그 다음에 아자가 날개 쪽으로 하고, 학자에 내서 아에서 내려올 때 기역에 그 시키면서 이제 몸통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장단지에서 내려오는 또 다리가 또 여리여리 하잖아요. 또 가늘잖아요. 또. 근데 여기서 두꺼워버리면 이제 슬퍼질 것 같잖아요. 학이. 미안하잖아요. 학한테.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전에 학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뭐 이제 말 그대로 검색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동물원 가서 많이 못 보니까 이미지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세를 가지고 동템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학자의 글씨랑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나는 모습, 구애하는 모습, 먹이를 찾는 모습, 막 여러 가지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저는 이 글씨가 디자인이 되려면, 내가 디자이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생각의 사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여요. 생각을 정말 열려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팠는데, 이 학자는 또 길지 않습니까? 여기 측권했을 때 학자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길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생돌을 옆에다 막 그 칼을 때려버렸어. 칼을 파버려가지고 오돌토돌하게 만든 거죠. 옆에 변 측관을. 원래 일자잖아요. 근데 좀 더 올드해 보이게 하려고 똑같이 한 다음에 먹을 입혀서 닦고 난 다음에 다시 아크릴 펄로 말 그대로 입힌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이제 뭐 또 기업체나 이런 게 뭐 학 산업 이런 건 없어도 제가 작품을 통해서 이 시를 느껴보고 학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지만 어느새 학이 날라와서 검은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그런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 생각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학을 만든 거죠. 처음에 쌍학이 아니고 그냥 학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쌍학이 된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학 2마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학이라고 해서 다리 2마리를 어떻게 해? 그래도 글씨에 히읗 기역이라는 글씨에 대한 그것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하시고 디자인을 할 때
자꾸 이제 이미지를 몇 프로 넣을 거냐. 기본 글씨에서의 그 자형은 몇 프로를 넣고 거기에 효과를 몇 프로 넣을 거냐는 비율을 5대5도 아닌 것 같아. 6대4나 7대3 정도. 예, 어느 정도 비율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5대5는 그림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의 이제 비율 싸움에 대해서 왜 제가 6대4, 7대3으로 하냐면 비율 때문에 그래요. 글씨 비율. 5대5는 똑부러지잖아. 그냥 차렷자세가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3.6cm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할 때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라는 거는 이제 뭐 생애라는 걸 가지고 삶을 한 건데 그냥 삶 속에 공간에 또 삶을 파본 거예요. 예, 이거라서 이제 이렇게 뭐 설명은 넘길게요. 이렇게 리을 같은 경우도 여러 개 반복되죠. 예, 꼬불꼬불 마침 우리 사람의 말하면은 오장육부 같이 그 삶의 그 편안한 거보다는 약간 꼬이고 꼬여서 그 실타래처럼 그런 부분이라면 말 그대로 또 거기서 또 풀어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리을을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 할 때는 충돌을 획과 획끼리 이제 칼끼리 충돌하고 보통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접촉사고예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돼. 터지면 어디까지 터질 거냐. 음각의 매력이 그거예요. 어디까지 터져줘야 획이 살고 어디까지 안 터져줘야 획이 또 뭉개져버려서 안 보이면 좀 비기 싫지 않아요. 또 막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자꾸 생각을 처음에는 정각을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터지는 걸 왜 이렇게 깨트리냐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돌아오는 답변은 뭐 아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멋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좀 100% 정확한 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게 획과 획끼리의 간격 속에 나타나는 빨간색 점이 있냐 없냐가 예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대로 새겼지만 옳게 인고를 따서 우선 뒤집어 보는 연습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밝은 달인데 오히려 밝은 달 제목을 안 하고 명월인데 매화를 했는데 그 매화에 매자에 화자에 여기 꽃을 넣었죠. 이응에다가. 그리고 화자는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했고 차라리 밝은 달을 뒤에 배경으로 했습니다. 밝은 달은 초승달은 아니죠. 보름달이 돼야겠죠. 어제 정월 대보름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면서 매화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특히 이 매자의 미음은 나무의 어떤 등컬 느낌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인기 투표를 해봐서 만약에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미음으로 안 보여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선으로 팠어도 될 뻔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항상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을 설명한 것이 이것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을 보시고 달을 파도 되고 문을 파도 되고 구름을 파도 되고 수풀을 파도 되고 뭐 여기 술을 파도 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매화 만발하였음에 여기서 매화를 한번 새겨본 겁니다. 또 여기 옆에 보면 또 봄자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질, 이행, 운. 조카가 이행이라는 조카가 있나 봐요. 그걸 옛날에는 이제 운을 많이 중요시했는데 운을 많이 해서 시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봄자 보시면은 요 봄자의 그 직관 느낌은 어차피 글씨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옆에 보면은 봄자라는 부분에서 예, 땅과 예, 가지가 올라오고 밑에 미음의 옆에는 새싹이에요. 잘못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봄자의 어느 글씨의 비율을 따라서 가지와 새싹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 타입의 그 글씨가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잡은 거고요. 자, 이렇듯 우리가 8가지 컨셉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걸 가지고 나름의 이제 교육자료가 되네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진짜 좋아. 저 그리고 저 교육대학원 나왔어요. 미술교육 저 2급 교사 자격증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어디 산에서 글씨만 썼다면 제가 이렇게 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싫어하겠지. 뭐요? 씨.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인물을 조명함에 있어서 전각이 될 수 있고 켈리가 될 수 있고 무리나가 될 수 있고 또 서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한 글자나 두 글자지만 정해진 공간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결국 그러려면 도법에서 음각을 새기긴 하지만 잘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저는 칼끝으로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숫자 보세요. 숫자에 그 물결 같은 거 물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때리기도 하고 스크래치 내면 이게 뭐 말 그대로 전통 정각을 계속 전통서에 꼭 이게 꼭 뭘 이렇게 가르는 것 같지만 다 저는 솔직히 판화도 새기는 거잖아요. 서각도 새기는 거고. 근데 뭐 꼭 판화, 서각, 전각 뭐 어떤 내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 큰 깊이가 있는데 딱 어느 정도 이거는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라고 하다 보면 좀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저는. 그 슬픔을 돌이 솔직히 말해서 전각의 매력은 뭐냐면 작은 데다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다들 큰 나무 넓은 현판에다 새겨불지. 세워라 내워라 그냥 오늘 새기고 내일도 새기고 모레도 새기고. 근데 이거는 축약이잖아요. 그래서 방촌의 예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어진 공간 안에서 내가 그 공간의 소우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걸 내가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 제가 나름대로 이런 작업을 하면 좀 욕 먹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거들떠도 안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수업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때 2년 전의 심정이에요. 이게 저의 심정. 그때 선생님 돌아가시고 선생님도 지금 돌아가시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연과 어떻게 좀 결부시켜 보려고 했던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김호연자라는 안타깝게 41살에도 요절하신 그런 분이 남기신 시가 또 읽어보면 또 섬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한탄을 요즘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막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권위가 그게 쉽게 말해서 남존여비가 사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를 남긴 거는 하소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글로 표현한 거 같은데 이거를 이제 자연과 대우시키면 결국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업을 할 때 하나의 주제지만 말 그대로 이거를 판본체로도 새긴다면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다. 또 전서로도 파면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건데 우선 편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가서 전문적으로 가자는 게 저의 좀 생각을 좀 교육관이 생긴 거고요. 숲을 누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꽃은 뭐고 내가 생각하는 숲은 뭐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에 대한 그 관점은 1 더하기 1은 당연히 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을 2개 더하니까 11입니다. 그런 생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렇게 약간의 이제 좀 몰아가는 기분이 있잖아요. 좀 말 그대로. 그래서 당연히 이 사회를 살면서 법은 있지만 예술에서도 법이 있어요. 법에서 노는 거죠. 주어진 규칙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비판도 생기고 또 다른 생각이 생기다 보면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현대사회나 뭐 켈리 이런 것도 하지만 다 저는 뿌리는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샘플링을 보시고 선생님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해봐라.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여기 선생님 이제 같은 시를 하나 정해놓고 주제를 달리해서 선생님들은 다른 한번 디자인 같은 인고를 떠서 말 그대로 글씨의 이미지화 시키는 로고 타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게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